미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저와 노동당 본부 청사 등 평양 핵심 시설을 30초 내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근접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5 이상인 무게를 가리킨다. 현존 무기 체계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AGM-183A 극초음속 미사일을 B-52 폭격기에 장착하는 세부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AGM-183A의 최대 속도는 마하 20 이상인 시속 24,695km가량이다. 음속의 20배로 초당 6.86km를 비행한다. 서울에서 평양 주석궁이나 김일성 광장을 목표로 발사하면 190여 킬로미터 거리를 30초 내에 날아가 타격이 가능하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수시간 내 타격이 가능해 전쟁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러시아도 미국과 같은 날 마하 8로 비행하는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영상을 공개했다. 중국과 일본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한편 영국은 내년 중 일본 등 동아시아에 파견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의 한국 방문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영국이 이러한 의사를 여러 경로로 우리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영국 측의 요청을 수용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방한이 성사되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영국 특무가 된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이례적인 동아시아 파견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대중 전략에 부응하는 성격이 짙다. 여기에 더해 방한까지 추진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군이 구상 중인 경항모 계획에 참여하려는 영국 측의 희망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안팎에선 이왕 항모를 보유한다면 방어 능력 등을 감안 퀸 엘리자베스급 같은 6만 톤급 이상의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서양과 지중해에선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한 후 진출을 넓혀가자 서방 진영이 긴장하고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1대1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주변국들 그리고 미국과 긴장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군 현대화 노력에 따라 신형 함정을 도입하면서 냉전 종식 후 거의 무너졌던 해군을 재건하고 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을 순항 미사일과 같은 신무기 시험장으로 삼으면서 무기 판매 홍보까지 겸하고 있다.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매년 10여 척 이상의 함정을 취역시키고 있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과 배수량이 1만 톤이 넘는 공호식 구축함 등을 배치하면서 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미 해군은 전 세계에 함대가 퍼져 있지만 중국은 북해, 동해, 남해 함대가 모두 서태평양과 접해 있어 전력 집중도가 높다. 여기에 대응하여 미국도 현재 277척을 보유한 해군을 2030년대까지 355척으로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도 신형 함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헬기 탑재 호위함이즈모를 F-35B 단거리 수직 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양의 인도도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함정과 항공기 같은 플랫폼 숫자 늘리기와 함께 핵심 무기인 대항미사일도 빠르게 진화시키고 있다. 바다에서의 싸움은 대항미사일이 담당하는 시대가 된 지 오래다. 대항미사일은 세계에 지금까지 2번에 걸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첫 번째는 1967년 10월 이집트 해군 고속정 2척이 이스라엘 해군 구축함 에일라트를 격침했던 에일라트 쇼크로도 불리는 스틱스 쇼크다. 두 번째는 1982년 5월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최신 구축함 셰필드가 아르헨티나 해군기가 발사한 대항미사일에 격침된 셰필드 쇼크로도 불리는 액조세 쇼크다. 두 사건 모두 골리앗이 다윗을 상대하듯 작은 크기의 무기가 큰 덩치의 무기를 무릎 꿇린 사례다. 이 두 사건 외에도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1973년 용키푸르 전쟁, 1987년 이라크 전투기에 의한 미 해군 구축함 스타크 피격, 2006년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초계함 공격 등 대항미사일이 사용된 분쟁이 몇 차례 더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응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일어났고 비교적 최근에는 방심이 피격의 원인이었다. 최근 대항미사일의 발전은 각국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먼 거리에서 막아내기 위해 함정이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운용했다. 미 해군이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공 방어 능력이 향상되자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여 대응했다. 현재도 러시아가 운용하는 많은 대함 미사일이 장거리 또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다. 시리아에서 반군 공격에 사용된 칼리버 미사일은 버전에 따라 사정거리가 최대 2500km에 이르며 오닉스 대함 미사일은 사정거리 600km의 최고 속도는 마하 2월 5일에 이른다. 러시아는 다양한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지만 초음속을 뛰어넘어 음속의 5배가 넘는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개발 소식이 알려진 지르콘은 최대 마하 8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도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해군은 아직 지르콘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소식은 없지만 배치가 머지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중국도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대함 미사일을 개발했다.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대함 미사일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 해군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중국은 YJ-12, YJ-18 등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JY-100 등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여 지상, 함정 그리고 폭격기에서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대함탄도 미사일을 추가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고정된 표적에 사용하지만 대함탄도 미사일은 한두 부의 탐색기가 있어 낙하하면서 목표를 찾는다. 장거리 대함탄도탄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인공위성, 무인정찰기, 장거리 유인정찰기 등의 정찰 자산이 동원되어야 한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사정거리 1500km의 DF-21D를 대함탄도 미사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사정거리가 3000km인 DF-26을 도입하여 구암의 미 해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대함탄도 미사일의 극초음속 발광탄두를 장착하여 운용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여 암속 장거리 대함 미사일 도입으로 응수하고 있다. 현재 미 해군의 표준적인 대함 미사일은 하푼이다. 미국은 하푼을 비행 도중 경로 수정이 가능한 블록AI와 사정거리를 300km로 늘린 블록AI 플러스 2R로 개량하고 있다. 걸프전 등에서 능력을 선보인 토마호크 장거리 대지 공격용 순항 미사일도 대함 미사일로 개조되고 있다. 토마호크는 대함 미사일로 사용되기 위해 탐색기와 데이터 링크를 탑재하게 된다. 대함 미사일 버전의 토마호크는 2021년부터 배치된다. 전투기와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새로운 대함 미사일도 배치가 시작되었다. LRASM은 미 해군의 슈퍼호넷 전투기와 미 공군의 B-랜서 폭격기에서 발사 시험을 거쳤고 미 해군 F-35C 전투기에도 통합될 예정이다. LRASM은 미 공군이 운용하는 제즘 ER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을 대함 미사일로 개조한 것이다. 스텔스 설계로 적이 탐지를 피하고 정밀 탐색기를 갖추어 함대에서 특정한 표적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된 LRASM은 최대 사정거리가 16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양의 맹주인 인도는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함 미사일로도 운용하고 있다. 2016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하면서 300km 정도인 브라모스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800km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브라모스-2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대 중반에 배치한다고 보인다. 냉전 시대 구소련의 상륙 저지를 목표로 하던 일본도 대함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신형 대함 미사일은 사정거리 200km의 암속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이다. 육상자위대는 2018년 7월 하와이 인근에서 열린 환태평양 해군 합동 군사훈련 림팩에서 미군과 함께 이 미사일로 퇴역 함정을 격침하는 실사격 훈련을 했다. 일본은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ASM-3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배치를 시작했다.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에서 운용되는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는 약 200km지만 최고 속도가 마하 3에 이른다. 일본의 ASM-3 배치는 빠른 편이다. 서방권 최초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도입한 국가는 슝팽3 도입한 대만이다.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대만도 슝팽 시리즈 대함 미사일을 개발했다.
현재 대만은 암속 대한미사일 슝팽2와 사정거리 300km의 최대 속도 마하 3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슝팽3을 지상과 함정에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도입한 하푼 대한미사일을 국산 대한미사일 해성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국의 해군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대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중요 국가의 대한미사일 경쟁은 간단하게 더 빠르게 더 멀리로 정의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대한미사일은 해군력이나 공군력 경쟁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대한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규정을 지키는 한에서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상품으로도 유망하다. 그러나 신형 대한미사일의 등장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도 발전하게 할 것이다. 세계 방위산업계는 오늘도 창과 방패의 싸움을